2025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냉엄합니다. 남과 북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같은 문화를 뿌리로 두고 있지만 현실의 체제와 제도는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바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몰래 시청하다가 처벌받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처럼 느껴지는 드라마 시청, 넷플릭스 스트리밍, 유튜브 영상 감상이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목숨을 건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작은 화면 하나, USB와 SD카드 하나가 북한에서는 국가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적발될 경우 엄청난 처벌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북한 청소년들의 현실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구조적 문제, 실제 피해 사례,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시각,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의미까지 차근차근 풀어내겠습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정보 통제 사회입니다. 국가가 모든 방송과 출판, 영화와 음악을 직접 관리합니다.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히 선별된 선전 선동 콘텐츠뿐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파도는 북한의 높은 장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 반입되는 USB, SD카드, 심지어는 밀수된 DVD를 통해 남한 드라마와 예능, K-팝 뮤직비디오가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들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몰래 입소문을 탑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심각한 체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의 생활 수준, 자유로운 인간관계, 현대적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체제의 균열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최대 15년의 교화소형을 받을 수 있고 유포자는 종신형 혹은 사형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돼 공개 재판을 받거나 교화소로 끌려갔다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청소년 시청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USB와 SD카드를 통한 유통망이 널리 퍼졌고 스마트폰 확산으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체제 수호를 위해 오히려 청소년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하며 본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청소년 몇 명을 공개적으로 단속하면 다른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더 이상 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탈북민과 대북 매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잡힌 청소년들의 운명은 비극적입니다. 사례 1 평안북도 청소년 단속 사건. 2023년 말 평안북도에서 고등학생 여러 명이 사랑의 불시착을 본 사실이 적발되어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은 공개 재판에서 비난을 받으며 끌려갔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사례 2 황해남도 사건. 2024년 황해남도의 한 청소년은 친구들과 한국 예능을 보다가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된 뒤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가족 역시 감시 명단에 올랐습니다. 사례 3 국경 지역 사례. 중국 국경 지역의 학생들은 중국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남한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경 지역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단순한 일탈로 끝나지 않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비극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드라마를 볼까요? 첫째, 현실 도피입니다. 북한 사회의 일상은 통제와 부족, 반복되는 노동으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남한 드라마 속 세상은 그들에게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호기심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합니다. 청소년기는 특히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기이기에 그 욕망은 더 강렬합니다. 셋째, 문화적 매력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완성도 높은 연출, 빠른 전개,
감정적인 스토리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콘텐츠에 쉽게 매료됩니다. 넷째, 사회적 유행입니다. 몰래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시청하는 것은 또래, 집단 안에서 용기와 멋을 과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에 매혹되는 현상은 북한 사회에 큰 긴장을 불러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침투가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균열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남한을 타락한 사회, 부패한 체제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모습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자유롭게 연애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북한 청소년들에게 체제에 대한 의문을 심어줍니다. 왜 우리는 자유롭게 연애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늘 부족할까? 왜 남한은 저렇게 발전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과도한 처벌을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사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합니다.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북한의 정보 통제를 현대판 중세 암흑사회라고 규정하며 외부 정보 유입을 인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USB, 라디오, 위성방송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정보를 전달하려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처벌 사례가 국제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북한은 큰 이미지 타격을 입습니다. 세계는 북한 체제의 비인간성과 폐쇄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북한 내부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이 드라마를 봤다라는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선택할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문화 향유권이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은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벌을 받으면서도 끝내 남한 드라마를 찾는다는 것은 체제가 아무리 억압해도 인간의 호기심과 자유를 향한 욕망을 꺾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북한 청소년들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 검열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자유, 체제와 변화의 문제입니다. 작은 화면 속 드라마 한 편이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금지된 창이자 동시에 희망의 창이 됩니다. 그 창을 통해 그들은 다른 세상을 엿보고 언젠가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북한 체제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 언제쯤 그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날이 올까?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